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의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으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으며 국정원과 기조실장 인선도 함께 이뤄졌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을,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본국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하며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접수를 전격 중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 신청이 차단됐다. 정부는 별도 유예 없이 하루 만에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고, 이에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은행의 전산 작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창구 대출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스템 재구축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은행은 정부의 규제가 모호해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 기준이 금융사별 적용인지 전체 합산 기준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대부분 비대면 대출 접수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5월 전산업 생산이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달째 감소했다.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면서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1% 감소했으며 제조업 생산이 3.0%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0.1%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는 증가했지만 비내구재가 줄어 전달과 같았고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1차 추가 경전 계산 집행에도 내수 지표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설비 투자는 4.7% 줄며 석 달 연속 감소했고 건설 기성도 3.9% 줄어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 수주도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경기 둔화 흐름을 나타냈다. 서브웨이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최근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서브웨이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로그인 없이 URL의 숫자만 바꾸면 타인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다. 해당 문제는 최소 5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브웨이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해 조치했으며 정보 오용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홈페이지 개편 시 보안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파파존스는 신용카드 정보까지, 머스트잇은 인증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출 규모를 떠나 누구나 타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계속되는 허술한 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조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92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71%를 차지해 처음으로 70%를 넘겼다. 2019년 407조 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5년 만에 2배로 늘었고 증가 속도는 금융성 채무의 5배 이상이었다. 정부가 외평차액 등 금융성 채무 대신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채무의 질도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적자성 채무가 국민 부담과 이자 지출을 키우는 만큼 별도의 관리 목표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복지 공약까지 현실화되면 향후 국가채무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를 소비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30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계획을 발표했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간편 조회와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8월 중 보험계약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을 위해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를 앞쪽에 배치한 전용 안내장을 도입한다. 연락이 두절된 소비자를 위한 모바일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 모바일 앱에 숨은 보험금 조회 청구 메뉴를 추가하고 고령자 이용 편의를 위한 간편 모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험사만 운영하던 숨은 보험금 안내 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홈페이지, 앱 접속 시 팝업으로 안내하고 고객 상담 시 숨은 보험금 현황까지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중심 재정 정책과 연준 개입 시도 등으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대 글로벌 마켓센터가 경제학자 47명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향후 외서 10년 내 달러 표시 자산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훼손, 재정 적자 확대, 의도적 달러 약세 유도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97.2까지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조만간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텍사스대 사로즈 바타라이 교수는 미국이 신흥국처럼 보인다고 했고 존스 홉킨스대 로버트 바베라 교수는 숨막히는 재정정책 남용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펀더멘털도 흔들리는 가운데 GDP 성장률은 1.5%로 하향 조정되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상향됐다.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국내 최대 플랜트 공급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잇따른 호재로 급등하고 있다. 해외 수주 소식과 함께 김정관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2시 40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41% 오른 68,700원에 거래 중이며 장중 9.72% 급등한 72,2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두산로보틱스,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김정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두산에 합류했으며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 발전 수주의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로 산업통상 정책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과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긴 후 숨고르기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 속에 기관 매수에 힘입어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2% 오른 3,071.70에 마감했다. MP닥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6,491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4,692억 원, 개인이 1,954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는 2.82%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도 각각 3.13%, 25.15%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1.64% 하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김정관 사장의 장관 후보 지명 소식에 장중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방산주는 조정을 받으며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781.50으로 소폭 하락했다. 화장품 업종이 강세였고 에너지와 전기장비 업종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신증권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3,000선 이상에선 당이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총 비중이 9년 만에 14%대로 떨어졌다. 사업 부진과 SK하이닉스의 급부상, 방산조선 업종의 시총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 시총은 353조 9,543억 원으로 코스피 시총 2,512조 916억 원 중 14.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14%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16년 5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같은 기간 방산조선 10개 종목 시총은 97조 원 넘게 늘며 전체 상승분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 시총은 삼성전자의 59.2%까지 추격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다. 삼성전자는 디램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지만 증권가는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혹평 속에 공개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전일 대비 22.84% 급락한 11,790원, 아티스트 컴퍼니는 19.77% 하락한 8,400원에 마감했다. 두 회사 모두 주연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다. 특수 효과를 맡은 위지윅 스튜디오, 덱스터도 하락했고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한 쇼박스는 7.27% 급락했다. 오징어 게임 3는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부문 1위에 올랐지만 시청자 평가는 냉담했다. 로튼토마토 시청자 평점은 51%에 불과했고 뉴욕타임스는 놀라움이 부족했다고 혹평했다.